금요일 아침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다가 오늘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자, 뒤에 있는 체크인 보드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만 올라가게 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멈추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갔고 결국 이 부분이 나스닥과 S&P 500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파 위원은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지난 한 주 넘게 계속해서 주인공이 됐었던 엔비디아는 이날 3%대의 급등락을 보이다 결국에 하락 마감하면서 시총 1위를 내줍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AMD 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고요. 옆에 퀄컴, 테슬라, 애플은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울상을 짓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개장 전 보셔야 될 주요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가 내렸어도 개별적인 호재는 이어져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개별적으로 에코프로 BM 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흐름들 나오고요. 결국에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업 접촉이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들 세 가지 보겠는데요.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은 없고 모멘텀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마 B&H 실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설계해주는 그런 턴키 기업이 되겠는데 1분기가 아쉬웠는데 앞으로가 어떨지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AI 쪽에서 한걸과 컴퓨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모두 다 고용이 냉각되고 그리고 경기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게 되면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실업자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록을 냈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15건 늘면서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점차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러한 지표가 나오면서 S&P 500 지수는 장중에 5,5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또 맥락에서 주택시장도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역시 계절 조정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5.5%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파위원회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분은 매파이고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회복하려면 1, 2년은 있어야 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연은 총재는 현재 미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매우 알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께서는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 연준의 물가 상승률 2%대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느꼈지만 올해 1분기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진전이 없던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미국 경제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커브볼을 던지고 있다. 또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발언에서 FOMC 점도표와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금리 전망을 하는 위원들의 생각을 이 몇 가지 점을 찍는 것만으로 완전히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우려하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세 번째 지금 헤드라인에 있는 엔비디아는 장중에 3%도 넘었다가 결국 장 막판에 3%대 하락하는
그야말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약하게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런 카시카리 총재와 같은 매파 발언은 부담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 가는 재료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시 기준으로 10년물이 3.7bp, 2년물이 2.5bp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한테는 좀 악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주가 지수와 이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소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델이 일론 머스크 CEO의 AI 스타트업 쪽에 슈퍼컴퓨터 제품을 쓴다라고 밝힌 바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AI 팩토리를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까지 이겨내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3.5% 장대 음봉 만들어내면서 130달러, 이게 분할 전에는 1300달러겠죠? 1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AMD 보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었는데요.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하반기 최고의 대형주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AMD는 장중에 4.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나스닥 종목들의 하락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6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에서는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퀄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AI를 탑재한 노트북을 런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 많습니다.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퀄컴은 이 AI, 이 삼성전자 쪽 노트북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1%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2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네요. 자, 다음 테슬라입니다. 역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RBC 캐피털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 거기서 유럽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34%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미국의 거래처 렌터카 업체인 허츠에서 전기차를 좀 매각한다라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는 1.7% 하락하면서 18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보합의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했었을 때 이 챗 GPT가 포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고 본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이 2.1%, 시가총액 지금은 3위입니다. 계속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